네, 반갑습니다. 볼겐칼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마침 시간이 나왔는데 그 댓글 중에 이제 본인이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술 먹다가 아는 형이란 사람이 이제 분노에 말싸움이 일어났겠죠. 분노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칼을 휘둘렀는데 이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발로 어떻게 빵빵 차가지고 칼도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제 넘어갔대요. 잘 제압을 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라진 사람이 이제 그 왜 가위 보면 요즘에는 가위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식당의 영업가위는 더 그렇죠. 이제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가위가 분리가 되거든요. 여긴 없나? 가위가 없다. 분리되는 가위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되는 가위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와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계속 타이르고 잘못했다고 빌고 타일러가지고 잘 해결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칼을 거꾸로 잡고 양쪽에 칼을 거꾸로 잡고 막 휘두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디펜스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질문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로 뭐라고 달았냐면 너무 잘하셨다고 댓글 달았거든요. 사실은 이분은 셀프 디펜스, 호신술을 마스터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술의 개념 정의는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무술은 인간이 나약해요. 야만의 세상에서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해요. 맞죠? 호랑이. 근데 나보다 내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 어떤 기술적인 연마를 통해 가지고 나보다 더 신체적으로 월등한 동물이나 어떤 객체, 사람을 내가 제압할 수 있게끔 단련하는 걸 무술이라고 치자면, 이 무술은 되게 이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간댔죠. 제가 기납법으로 경험과학으로 도출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동작을 해보고 이렇게 막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공방이 이어지구나, 이런 동작이 효율적이구나, 이게 경험과학으로 굳혀진 기납법으로 도출된 게 무술인데, 호신술의 개념은 뭘까 이거예요. 호신술, 셀프 디펜스, 이거는 내가 꼭 무술 수련을 깊이 있게 수련하지는 않았더라도 혹시나 위기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호신술인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 셀프 디펜스나 호신술의 문제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찌르면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만 단편적인, 막상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단편적인 기술만 가르쳐서 문제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라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친 분들이 각 분야별 공안직 계통에 다 현직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이제 그분들, 제가 가르쳤던 분들 다 이제 자문위원으로 제 본업 쪽에, 이쪽 말고 본업 쪽에 이제 같이 이제 만드는 게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 위험에 관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이라서 사실은 꼭 무술적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저한테 얘기해 주신 이 사례에서는 이분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뭐예요? 말로 그 흥분하고 이 흉악한 무기를 든 사람, 흥분한 사람을 말로 잘 타일러서 그 상황을 잘 해결했잖아요. 무릎 꿇고 빌었대요. 왜 그게 왜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데미지 없이 말이나 뭐 무릎 꿇고 비는 걸로 해결이 된다면 그걸로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놈이 상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한다, 또는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거나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짜 나를 상해할 목적 또는 나를 죽일 목적으로 그런 고의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나 극단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때는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질문의 취지는 내가 싹싹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이놈이 흥분해서 이제 나를 진짜로 해치려고 휘두르면 어떡하냐, 이건 것 같아요. 질문의 취지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너무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막 술 먹다가 나도 지금 술 먹고 이렇게 약간 해롱해롱한데 이렇게
완전 이성을 잃은 사람이 이러한 흉기를 들고 막 미친놈처럼 막 이래버리면 보통 일반인은 그 기백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폭력성과 기백 있죠. 미친놈 기운이 있잖아요. 그거에 압도당해가지고 몸이 얼어버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주 차분하게 말로 설득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술을 수련하는 목적이요. 뭐 요게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랬잖아요. 제가 스파링 위주의 주짓수, 복싱, 뭐 쿠도, 그 다음에 저희 클럽에 이제 칼리 뭐 뭐든지 좋으니까 스파링 위주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곳에서 계속 무술 수련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막 실전성이 좋아서 이걸 뭐 이런 위기 상황에 이런 기술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와 내 몸에 대한 통제권과 내 주변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고 침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예전에 제 검도장에 우리 청년부 저는 한 20년 있었잖아요. 그 같은 도장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청년부였죠. 처음에 젊었을 때 운동 시작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중장년이 돼 있는데 그때 저희 청년부 동기 중에 이제 여성 조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검도장 오기 전에 부산의 해운대에서 이제 회사 마치고 늦게 퇴근할 때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끌려갈 뻔한 거예요. 그 해운대 쪽에는 그런 성범죄자들 꽤 많아요. 예, 여름에, 밤에. 근데 그때 자기가 이렇게 끌려갈 뻔 했을 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몸이 얼어붙어가 아무 말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행인이 있어가지고 그놈이 놀래가 그냥 지풀에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검도장에 와가지고 검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180에서 187, 179 이제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제 공식 기록은 181이에요. 이건 정확해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대통령 경호실 신체 검사 때 나온 그거라서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대요. 제가 181이라는 게. 근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 신체 검사한 거니까 정확한 거잖아요. 그게 181이에요. 지금 쪼그라든 건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제 동기 중에 제일 이제 잘했던 친구가 키가 185 이 정도 돼요. 이 친구는 이제 지금도 검도 도장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큰 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여성 조교 우리 친구가 계속 스파링 한 거예요. 검도 스파링. 그 7년 정도 했을 때 7년 정도 했으면 엄청나게 스파링 경험치가 많이 쌓였을 때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동일한 사건을 맞이한 거예요. 해운대에서 이제 늦게 귀가하다가 회사 마치고. 근데 딱 그때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니 상황이 눈에 싹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든 생각이 내가 우리 니나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줄 때 니나 우리 김현진 사범이나 너같이 이제 덩치 큰 놈들하고 맨날 내가 쭉 떠들고 치고받고 있는데 저놈이 뭐 그리 대단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딱 기회를 엿봤대요. 그래서 와서 잡으려고 할 때 샌드백을 팍 휘두르면서 고함을 콱 찔렀대요. 이제 검도 기합처럼 저리가 이러면서 그랬더니 놀라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자는 이러한 종류의 범죄자들은 내가 진짜 살해 목적이 아닌 이상은 범죄의 위험도가 증가하면 본인이 범죄 행위를 포기해요. 이 범죄 행위를 분석해 보면.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뭐 검도 기술을 활용했어요? 3단봉을 넣어 다니면서 3단봉을 꺼내서 팍팍 치냐고요? 아니죠. 뭐예요? 내 몸의 통제권을 일단 행사해서 내 몸이 경직되는 걸 막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흔들리지 않고 파악한 거죠. 그리고 오기 기다렸다 타이밍이 맞게끔 샌드백 휘두르는 것밖에 없죠. 검도 7년 동안 배운 게 이건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일반 여성들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정말 잘한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이렇게 날붙이 이런 걸 들고 미친놈처럼 와 이러면 몸이 굳어버려요. 근데 침착성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아마 무술을 전문적으로 수련하셔도 아마 대성하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검도장에 지도사범 할 때 이제 퇴직하신 이제 예전에 이제 잘 나갔던 조폭 출신자분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쪽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싸움꾼인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셨을 때는 검도장에 오셨을 때는
이제 아니고 일반 성실한 시민이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 딱 검도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스파링 하잖아요. 그러면 싹 이래요. 자세는 엉망인데 관찰해요. 이렇게 싹 사범에 한 대 딱 들어가서 기세에 안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관찰하려고 해요. 동작은 엉망이죠. 이제 검도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무술의 실전성 이런 거 논하지 말고 어떤 무술이든지 좋아서 뭐 좋으니까 가서 열심히 수련하라 이거예요. 스파링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거예요. 왜냐면 스파링을 해야 이제 그 친구처럼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이런 사람하고 치고받고 한번 해봤다. 아니면 뭐 검도를 해봤다. 칼리 스파링을 해봤다. 뭐든지 좋으니까 스파링 중심으로 된 무술을 해야지만 그 자신감이 생겨나요. 안 그러면 스파링 중심으로 된 무술이 아니면 혼자서 시연하는 형태, 혼자서 합을 맞추는 형태만 주구장창 해버리면 오히려 그런 공격성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를 되게 당황해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은 복싱이나 킥복싱은 기본적으로 하라 했잖아요. 한 1년을 배워도 2년을 배워도 한번 배워놔봐요. 복싱이나 킥복싱.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무술을 찾으면 좋아요. 뭐 주짓수 평생 하셔도 되고, 유도를 하셔도 되고, 검도를 평생 하셔도 되고. 그죠? 어쨌든, 넘어가서. 그럼 이제 이분의 표현은 내가 그렇게 싹싹 빌고 막 말로 타려고 했는데도 이제 이놈이 정말 나를 해칠 목적으로 이렇게 휘두른다. 이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킬 때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자, 첫 번째. 자, 역검으로 지고 있을 때는 전문가들이라면, 이 이제 도검류의 전문가들이라면 역검이란 건 트러스트 찌르는 형태죠. 맞죠? 찌르는 형태인데 사실은 궤도를 찌르듯이 바꿔서 슬래시까지 들어가요. 예를 들면 찔렀는데 이 사람이 막아요. 팔로 막으면 팔을 제껴주고 슬래시로 들어간다. 찌르면서 슬래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들고 있으면 찌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디펜스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무기술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호신술 무술에서는. 맞죠? 근데 전문가들은 막히면 궤도를 바꿔서 슬래시까지 들어가요. 슬래시까지. 그래서 나를 앞으로 가게 잡는 데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맞죠? 이건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이건 노답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나이프 디펜스 영상 올려드렸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자세를 보고 이 사람이 나이프 전문가냐 아니냐 형태를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어쨌든 스탠딩 포지션을 보고 전문 칼잡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걸 먼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이프 디펜스에 대한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했죠? 제가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위축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기의 대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니까 내가 같이 무기를 들지 말고 내가 방패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들랬죠. 뭐 가방을 앞으로 맨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위에 겉옷을 벗어서 매서 방패를 만들다든지. 맞죠? 근데 중요한 원칙이 익숙하지 않은 도구로 맞상대하지 말았죠. 익숙하지 않은 도구는 오히려 뺏겨서 더 큰 위험에 닥친댔죠. 맞죠? 그 영상도 찾아보십시오. 근데 요번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전문가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트러스트 찌르는 형태 말고도 슬래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노답이랬죠. 일단 노답이에요. 이거는 총기를 든 군인하고 똑같아요. 이 개념은. 예, 이 숙련된 나이프 칼제비들은 이게 총기 내가 맨손일 때,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일단 요건 제낄게요. 제끼고, 자, 근데 이제 일반인인데 이렇게 자꾸 막 휘둘러요. 일반인인데 이렇게 잡는 건 자꾸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범죄를 분석해 보면 보통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자꾸 찌르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한댔죠. 제가 분명히 팔이 경직돼가지고, 그래가 칼이 미끌리면서 자기 손을 다친댔어요.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우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찌르려고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발적인 상황인데,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무기를 들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극단적으로 무기를 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아예 진짜 아예 범죄 행위와는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 정말 정신없이 자기가 공포감에 질려서 이제 고슴도치가 이 가시를 세우듯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무기를 드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겪게 될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폭력성이 있는데 라이프를 무기를 든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든다 했죠. 근데 이렇게 드는 건 사실은 이렇게 들어서 몇 번 내가 해보니 다치니까 이렇게 드는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아까 사연에서처럼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려고도 해요. 이게 진짜 힘이 더 많이 실리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인인 경우라면 일단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제가 일반인들은 자기 호흡도 모르고 큰 동력으로 막 휘두르려고 한댔죠. 아니면 야, 약간 말로 가. 부산이나 경상도는 이제 말로 하잖아요. 말로 이렇게 들고 오마수 임마 이리 와봐 야 임마 이러면서 막 일하잖아요. 맞죠? 거기에 또 이제 내가 몸이 위축되는 경우 많죠. 근데 어쨌든 자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궤조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처럼 제끼고 흘리고 찍고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셀프 디펜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세요. 뭐 이래요. 절대 안 막아져요. 바로 그 힘에 눌려가지고 내가 찢기게 돼 있어요. 내가 덩치가 더 정말 월등하게 크지 않은 이상. 흥분된 사람이 내려 찍는 힘은 엄청나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막으면서 치세요. 뭐 아니면 요렇게 막아서 치세요. 이런 거 안 돼요. 실제 해보면. 이렇게 눌려진다니까요. 그 기세에 내가 압도당해서 지금 몸이 경직된 상태인데다가 이게 흥분한 사람이 내리 찍는 건 힘이 워낙 강하단 말이야. 아예 안 돼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디펜스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요령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켜서 올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클럽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막 때릴 때 튕겨내는 연습을 하거든요. 요렇게 막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탁 튕기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내가 막으면서 내 몸을 회전시켜서 그 궤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려왔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근데 이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회전, 경이 들어가면서 내려오는 공격을 흘려버리는 연습이라서 중심축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영상으로는 못 따라요. 이건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연습하는 형태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손 옆면을 흘려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오는 방향에서 궤도만 살짝 바꿔서 안쪽으로 틀면서 공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몸 쪽으로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제 클럽에 와서 제자들 가르칠 때요.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그 손을 그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시키긴 하는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파링이나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흥분한 사람이고 경직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건 진짜 이렇게 휘두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나이프나 이런 스틱에 대한 전문가라면 할 수는 있어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따라하기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 나이프 디펜스의 기본 원칙들은 이게 이제 칼을 정검으로 잡았거나 역검으로 잡았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그 동일한 원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내가 내 폼에 데미지 제일 약하게 줄 수 있는 거, 이거 근육 많죠? 데미지 제일 약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방패 삼아서 뭐 감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없다면 내려칠 때 뛰어들라고 했죠, 제가. 뛰어들어서 이 무기의 공격 간압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려서 이게 힘을 안 받게 해줘야 돼요. 무기가 무서운 이유는 원심력에 의해서 파괴력이 극대화될 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렇게 해도 힘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일 땐 제가 아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행동 수칙대로 하고 안 되면 진짜 최악의 상황일 때 어떻게 하랬어요? 이제 방패로 할 게 없으면 내 몸의 어디 부분가를 내어주더라도 일단 내 중요한 장기는 보호하면서 몸을 붙여버리랬죠. 그 사람 몸에 밀착시키랬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뒤엉키면서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팔을 잡아채서 그걸 컨트롤 못하게끔 막아줘야 돼요. 몸이 붙여줘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 진짜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아까 말로 설득하고 해결할 수 있고 뭐 돈 달라면 돈 주고 다 했는데도 안 되고 이놈이 진짜 나를 죽일 목적으로 아니면 완전히 눈이 헷가닥 돌아갔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리고 나한테 아까 얘기했던 뭐 몸을 보호할 만한 장비나 옷이나 것까지나 가방이 아예 없어. 나도 그냥 요런 티 하나만 입고 있어. 그때 그리고 이놈이 진짜 나를 찍듯이 공격한다. 그때 위기 상황일 때는 붙이고 몸을 파고들어야 돼. 그리고는 그 손에 컨트롤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흥분한 사람은 힘이 엄청 세요. 술 취하고 흥분한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은 왜 구하러 가지 말아잖아요. 그 사람 기절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기절해서 둥둥 뜨면 그때 구하러 하잖아요. 심포하고. 그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은 다 그렇게 말이나 뭐 돈을 요구한다면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 해결돼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어설픈 전문가, 소위 말해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뭐 군 특수부대를 나와서, 아니 군 특수부대 나온 거랑 나이프 디펜스랑 범죄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현대전의 군 특수부대는 다 총기 위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저한테 배워놓은 군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니라. 근데 요즘 유튜브에 너무 그걸 마케팅화하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홈디펜스 뭐 이런 그 일반인 여성분한테 이런 스탠드 같은 거 있으면 들고 이렇게 견제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범죄 상황에서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도구로 범죄자를 자극시켜가지고 그냥 돈 주고 끝날 상황을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행동 수칙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저 앞에 영상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도구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랬잖아요. 익숙한 도구로 해야 돼요, 익숙한 도구. 익숙하지 않은 도구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뺏겨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지금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네. 그럼 뭐예요? 군인들은 그렇게 해야죠. 군인들은 죽고 죽이는 전장이고, 내가 전사로서 한 명이 몫을 해야 되니까, 뭐 안 되면 이빨을 물어뜯고, 안 되면 칼날로 손으로 잡아서라도 내가 죽여야 되고, 내 팔 하나 잃더라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아니라니까요.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범죄자를 자극해서도 안 되고.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범죄 유형에서 리스크는 아까 지금 사연을 올려주신 분처럼 그런 상황이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진짜 뭐 킬러야. 어둠 속의 킬러야. 칼잡이고 나를 살해할 목적이야. 내가 뭐 내 보험을 노리고 살해할 목적으로 접근해서 진짜 하려고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고, 일반인들이 겪게 될 범죄 유형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검토 동기처럼 본인이 그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어떤 행동 수칙, 과음을 지른다든지 내가 나에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너는 범죄 행위를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너도 데미지를 입게 될 거야. 너의 범죄 행위가 발각될 거야 라는 위험 신호를 줬을 때 범죄자들이 그냥 물러나요. 아니면 지금 상황처럼 그냥 아는 지인들끼리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무기를 휘두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차분하게 말리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맞장구 쳐주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스탠드를 드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 유튜브에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랬죠. 제가 훈련을 고도로 하면 되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몸을 틀어서 이쪽에 내려오는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돼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냥 이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 기술이 잘못됐고 그 해당 무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설명해 버리면 영상을 그걸 보고 잘못 따라하게 되고, 일반인들이 물론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안 배우고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그 사람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튜브에 그런 거를 마케팅상 난 군 특수부대예요, 내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어필하면서 뭐
본인 홍보를 한다면 최소한의 그러한 주의사항들을 먼저 신중하게 다 알려주고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나이프 영상을 좀 많이 올렸던 게 스틱 영상도 그렇고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의 속도나 궤적을 한번 보라고 올린 거예요. 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댔잖아요. 맞죠?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렇게. 이건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들어오죠. 전문가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아요? 이게 불가능하지. 맞죠? 그러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의 수혜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환경적인 그 당시 내 위기 상황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어쨌든 아까 그 댓글로 문의 주신 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잘못한 호심술 다 마스터하신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이제 꾸준히 한번 수련해 보세요. 뭐 주짓수든 유도든 뭐 크라브마가도 좋고 뭐 그다음 뭐 쿠도도 좋고 뭐 대신에 거기 가셔서 이게 스파링을 주 몇 회 하는지 그리고 스파링을 어떤 지도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스파링을 활성화 시켜놨는지 그런 거를 주안점으로 보면서 거기 가서 좀 배우세요. 알겠죠? 네. 나이프 디펜스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모션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형태는 제가 그럴듯하게 보여드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 칼리 클럽에 오는 제자들하고 같이 합을 맞춘 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건 그냥 합이에요. 합이에요. 안 돼요. 안 돼. 네.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해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돼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완전 몸이 경직돼서 야 이렇게 되면 될까 말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이프에 대해서 뭐 또는 스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면 행동 수칙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그냥 집 근처 좋은 도장에 가서 체계적으로 한번 배우세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좋은 도장은 뭐라고요? 네, 지도자가 그 해당 무술에 대한 스파링에 대한 이해도와 공방의 이치가 어느 정도 체감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세 번 이상씩 계속 스파링, 어떠한 뭐 약식 스파링도 좋고 뭐 세미 스파링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게임 형태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계속 그 실제 기술이 어떻게 공방에서 주고받는지 다양한 사람들과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만들어진 곳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주짓수, 유도, 복싱, 킥복싱. 그러니까 복싱, 킥복싱 같이 타격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봐야 돼요. 한 1년 정도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팀메드 이런 데 좋잖아요. 요즘에 같이 많이 하잖아요. 팀메드 거기 가면 일주일에 내가 뭐 한 킥복싱 수업 한 2, 3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 2, 3일은 또 주짓수 수업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게 종합격투기 출신 관장님들이니까 이제 그 타격에서 그라운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같이 설명해줘요. 그리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게 세미 스파링도 시켜주고 지도도 해준단 말이에요. 팀메드 좋아요. 아니 저는 팀메드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 양성훈 감독님을 존경해요. 좋아요. 왜냐면 그분이 저보다 연배는 아마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프로그램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저는 되게 존경해요. 제가 이 무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혀 진짜 척박한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UFC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한 그 감독님으로서의 역량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고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봐서 제가 종합격투기 선수들의 팬이 아니라 저는 양성훈 감독님의 팬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양성훈 감독님이 그 팀메드의 교육 프로그램 형식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경성대점의 관장님이 제가 가서 잠깐 배워봤는데 그분도 이제 그 관련 전문가로서 되게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대해서 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키즈 주짓수 나중에 그쪽으로 혹시나 이사를 가게 되면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해놨거든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고 그분들은 저를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 가서 배워도 돼요. 그 다음에 칼리 도장도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냥 칼리만 가르치는 데는 없거든요. 관장님들이 뭐 킥복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이 하시면서 또 이렇게 칼리도 가르치시고 이러기 때문에 칼리 도장도 좋아요. 예,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 좋아요. 다. 집 근처가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야지 오랫동안 찐득하게 수련을 하죠. 멀리 있는 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다 잡아먹고, 그게 진짜 특정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잘 안 돼요, 그게. 네, 알겠죠? 어쨌든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제가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지금 본업 쪽에 약간 타임 비어 있을 때 급하게 촬영해서 올립니다. 약간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저희 클럽 진짜 다시 재오픈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현직자분들만 남았는데, 일반인 분들도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직자랑 보안업 종사자분들인데,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내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